네, 사동을 배웠죠. 사동은 뭐였어요? 단어를 이희리기 우추가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사동에서 중요한 건 조사가 반드시 뭐가 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희리기 우추. 그 다음에 피동이 있어요. 사동은 자,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거죠. 그렇죠? 아기를 재우다. 자라고 하는 거죠. 아기를 자게 만드는 거. 그래서 개하다도 사동을 쓸 수 없을 때 사동 표현 사동 동사를 쓸 수 없을 때 개하다를 쓴다고 했죠. 그러면 자 피동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직접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거죠. 당하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아니면 주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피동이에요. 그런데 자 이희리기까지가 들어가죠. 그러면 어떤 게 사동이고 피동이에요? 사실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동 같은 경우는 을 재우다 아니면 을 먹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피동에는 을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가 을이 나오지 않아요. 보통 이 가가 나올 때가 많죠. 그래서 피동은 어떤 일을 당하는 것, 주어가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문장의 주어 그렇죠. 그 다음에 어지다라는 건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엔 아니었는데 변하는 거. 그래서 형용사를 보통 명사로 만들 때 어지다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것은 형용사죠. 근데 좋아지다라는 건 동사가 됩니다. 왜? 처음에는 몰랐는데 좋아졌어요.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지다를 써서 동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다. 그 상태로 되어 있다죠. 책상 위에 컴퓨터가 놓여 있어요. 계속 그것이 이어지는 거죠. 그 상태가 그걸 나타낼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중급의 중요한 문법 중에 피동과 사동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동에 이어서 피동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법 확인해 봅시다. 이희리기가 들어갑니다. 우추까지 들어가면 사동이 되지만 우추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추, 재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옷을 맞추다 이런 것들이 옷을 맞추다, 아기를 재우다, 을을이 들어가죠. 그것은 사동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당하는 거구나. 약간의 차이는 지지만 거의 구분 없이 한국인들은 그냥 씁니다. 이게 피동이에요, 사동이에요?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바뀌어서 주어가 그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화문을 한번 볼게요. 어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집에 가니까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문이 열리다죠. 내가 문을 열다. 그렇죠? 그런데 문이 혼자서 열리다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열리다. 열다와 열리다. 그렇죠? 내가 문을 열다. 그럴 땐 문을 열다. 목적어가 되죠. 그런데 문이 그것이 주어가 되고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 연 거죠. 카메라도 없어졌고요. 그렇죠? 없어지다. 그렇죠? 없다는 보통 형용사 있다 없다를 형용사처럼 쓰지만 바꿀 때는 는을 붙여서 동사처럼 활용을 하죠. 그런데 없어지다는 확실하게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없어졌고요. 정말 놀랐겠네요. 그 도둑은 잡혔어요. 자, 잡다, 잡히다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피동이 돼요. 도둑을 잡다. 경찰이 도둑을 잡다. 그렇죠? 경찰이 주어고 도둑을 목적어가 되죠. 그런데 도둑이 잡히다가 됩니다. 그 도둑이 주어가 될 때는 피동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동도 같았지만 이희리기가 들어가는 거 언제는 이가 들어가고 언제는 희가 들어가고 그것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어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다. 그래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집에 가니까 문이 열려 있었어요. 내가 열지 않았어요. 카메라도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정말 놀랐겠네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면 깜짝 놀라겠죠.
그 도둑은 잡혔어요. 여기에 우리가 간접화법 기억나죠? 잡혔대요. 이렇게 써도 되죠. 잡혔다고 해요. 짧게 쓰는 말 잡혔대요. 그렇죠? 도둑을 잡는 건 내가 잡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경찰이. 그래서 도둑은 잡혔대요. 잡히다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피동, 이희리기까지만 들어갑니다.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하는 거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해시 문장 볼까요? 멀리 바다가 보이네요. 그렇죠? 바다를 보다, 내가 바다를 보다 했었죠. 그런데 바다가 주어가 되면 바다가 보이다가 됩니다. 보이다가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둑이 경찰한테 잡혔어요. 잡히다가 되죠. 잡다, 잡히다. 보다, 보이다. 그러면 이 희가 같죠. 그 다음에 여름이라서 에어컨이 다 팔렸어요. 팔리다. 이희리. 그죠? 팔다, 팔리다. 그 다음에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그렇죠? 끊겼어요 보다 발음할 때는 히읗 발음이 한국어는 연음이라고 했죠. 받침이 모음 자리에 모음이 오면 뒤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히읗이 기역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끊기다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끊겼어요. 내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끊겼어요. 끊기다가 됩니다. 그럴 때 기가 들어가죠. 정확하게 규칙이 있는 건 확실한 건 팔다, 니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니을, 리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소리 나오는 그 지점이 같아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팔다, 팔리다가 돼요. 팔기다, 이렇게 발음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보이다, 잡히다, 팔리다, 끊기다. 그죠? 이런 것들이 피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동이나 피동, 이건 사동, 피동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어가 바뀌면서 단어가 바뀌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죠. 많이 쓰이는 건 이 정도니까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보다, 보이다. 자, 보통 뭐 학교에서 직접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할 때는 계속 같이 읽고 따라하고 반복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계속 목소리를 내 귀에 들릴 수 있게 들리다. 그렇죠? 그것도 듣다 들리다예요. 그렇죠?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는 건 좋지 않아요. 읽어본다라는 건 소리를 내서 읽는다예요. 그래서 보다, 보이다. 쓰다, 쓰이다. 바꾸다, 바꾸이다가 되기 때문에 바뀌다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래서 바뀌다. 잠그다, 잠기다. 문을 잠그다죠. 그죠? 밖에 나갈 때 내가 문을 잠그어야 되죠. 그래서 잠궈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그다. 그런데 문이 하면 잠기다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호텔 같은 데 가죠. 호텔 방문은 그냥 이렇게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죠. 잠겨요. 그러면 밖에 나와 있을 때 못 들어가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기다예요. 문이 잠기다, 문을 잠그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목적어로 쓰이던 그 동사가, 목적어 뒤에 쓰이던 동사가 주체가 돼서 주어의 어떤 그 단어로 쓸 때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을 쓰다, 쓰이다, 이 쓰이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 바꾸다, 이 바뀌다, 을 잠그다, 이 잠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동과는 좀 반대로 그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히를 봅시다. 보통은 기역, 디귿, 비읍, 기역 이런 것들이 히가 들어가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막다 하면 막히다, 닫다, 닫히다. 자, 이 경우에 발음은 다치다로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하고 같죠? 이거는요, 닷과 히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만나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된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이거는 이게 만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히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한국어 발음이 어려워요 하는 사람들은 이 받침 때문에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특히 받침이 이렇게 2개짜리 있었죠. 그거는 이제 쌍받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어떻게 발음해요? 그런데 뒤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이 받침이 그대로 뒤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잡다 하면 그냥 이렇게 잡다 하면 되죠. 그런데 아요가 될 때 모음이죠. 이응은 받침으로 쓸 때 말고는 항상 모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잡아요가 잡아요가 되는 거죠. 비읍이 이렇게 이 자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받침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2개가 만났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건 계속 여러분이 읽어보면 연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잡다, 잡히다, 찍다, 찍히다가 됩니다. 이거는 뭐 10번, 뭐 20번, 30번 계속 읽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보다, 보이다, 쓰다, 쓰이다, 바꾸다, 바뀌다, 잠그다, 잠기다, 막다, 막히다, 닫다, 닫히다, 잡다, 잡히다, 찍다, 찍히다가 돼요. 사진을 찍다, 사진이 찍히다가 되죠. 주어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도둑을 잡다, 도둑이 잡히다. 문을 닫다, 문이 닫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차를 막다, 못 가게 막아요. 근데 아니면 차가 막히다가 되죠. 차가 주어가 됐을 때는 가를 쓰고 히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가 들어가는 이런 동사들은 이거예요. 자, 피동, 사동이라는 건 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형용사는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요. 리와 기를 봅시다. 리는 보세요. 다 니을일 때예요. 듣다는 디귿인데요. 아니죠. 디귿 불규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리다, 들어요가 되죠. 그래서 니을로 보고 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니을일 때는 반드시 그냥 리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열다, 열리다, 팔다, 팔리다, 그 다음에 풀다, 풀리다, 듣다, 들리다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문을 열다, 문이 열리다. 물건을 팔다, 물건이 팔리다. 문제를 풀다, 문제가 풀리다. 그 다음에 소리를 듣다, 소리가 들리다가 되죠. 그 다음에 담다, 담기다. 이렇게 박스나 그릇에 내용을, 뭐를 담아요. 그래서 그릇에 반찬을 담아요. 그런데 반찬이 하면 담기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다, 안기다. 아기를 안아요. 근데 아기가 안기다. 그렇죠? 내가 아빠에게 안기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안기다. 이런 거 안기다. 그 다음에 전화를 끊다. 전화가 끊기다. 그 다음에 도둑을 쫓다. 그럼 도둑이 하면 쫓기다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히리기 앞에는 조사는 이 가가 돼요. 왜? 그것이 주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되고 당하는, 그래서 이것이 피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좀 예문을 한번 들어보죠. 산을 보아요. 요거를 줄여서 그냥 봐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산을 봐요. 그런데 산이가 되면 보여요가 되죠. 잘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 문을 닫아요. 여기는 반드시 누가, 사람이, 주어가 있어야겠죠. 이거는 목적어가 되고요. 그런데 이 목적어로 되었던 것들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이 닫혀요. 그렇죠? 이거는 닫혀요. 이렇게 발음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치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문을 열어요. 문이 열려요. 그렇죠? 이럴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써요? 어떻게 외워요? 하지 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읽으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이를 안아요. 아이를 안았어요. 근데 아이가 하면 주어가 바뀌는 거죠. 안겨요가 됩니다. 그렇죠? 안겨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새로 이사한 집은 어때요? 창문으로 산이 뭐예요? 창문으로. 그럼 보다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산을 보다. 근데 산이 하면 보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창문으로 산이 보여서 정말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지금 중급이죠. 그러니까 초급에서 아마 이거 공부하기 전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쓴 단어들이 꽤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이렇게 주어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 이사한 집은 어때요? 창문으로 산이 보여서 정말 좋아요. 그렇죠? 두 번째 문제. 밖에 눈이 내려요? 보세요. 그래요? 그럼 우리 눈싸움 하러 갈까요? 눈싸움. 아시죠?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눈을 이렇게 모아서 꼭꼭 해서 막 던지는 거. 그죠? 그게 눈싸움이죠. 그거는 눈이 많이 내려요? 눈이 많이 쌓였을 때. 그죠? 그러면 쌓였어요. 그죠? 눈이 내려서 계속 이렇게 쌓였어요. 그죠? 이거는 일이 밀려서 일이 쌓였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쌓다예요. 쌓다, 쌓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형은 쌓다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쌓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가 들어가는 단어. 그래요? 우리 눈싸움 하러 갈까요? 여러분들 눈이 많이 쌓이면 눈싸움 한 그런 경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히가 들어가는 거. 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왜 안 와요? 가고 있는데 차가 그럼 우리 많이 썼죠. 차가 막혀요. 그것이 바로 막히다, 히가 들어가는 피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막혀요. 그렇죠? 차가 많이 막혀서 아니면 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죠? 그래서 늦었어요. 이렇게. 좀 핑계를 얘기할 때 많이 하죠. 약속 시간 늦었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도 차가 막혔어요. 이렇게 변명, 핑계라고 하죠. 그런 이유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무슨 뉴스를 보고 있어요? 지난번 그 사건의 잘못을, 그 범죄라고 하죠. 범죄를, 그런 행동, 나쁜 행동을 한 것. 나쁜 행동을 하다라는 저지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나쁜 행동을 할 때, 그때가 저지르다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다, 아니면 잘못을 저지르다, 아니면 실수를 저지르다. 이럴 때 실수를 하다, 그렇죠?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저지르다예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인이죠. 누구를 죽였거나. 죽다, 죽이다. 이것도 바로 그렇죠? 사람을 죽이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사동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다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가 돼요. 그래서 그건 사동이 되고요. 그래서 죽다, 죽이다도 사동. 그 다음에 피동처럼 이희리기, 우추가 들어간다라는 거.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한 100번쯤 읽어봐도 모자라지 않아요.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그 사건의 범인이 어떻게 해요? 잡다, 잡히다. 그렇죠. 그래서 범인이 잡혔대요. 배웠잖아요. 그죠? 잡혔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전달할 때. 그죠? 그것을 직접 얘기하는 건 직접 화법이라는 건 말하는 법.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이야기할 때 간접 화법. 중급에서 중요하고 좀 어려워하고 하는 것이 간접화법과 바로 피동과 사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이걸 다 하면 정말 어려운 문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잡다, 잡히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가 나옵니다. 리가 나올 때는 뭐예요? 니을이 들어간 동사면 리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떤 게 좋아요? 이것으로 하세요. 이 제품이 요즘 가장 잘 팔려요. 그렇죠? 어디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럴 때 우리가 그 가게 직원에게 물어보죠. 어떤 게 더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으로 하세요. 이 제품이 요즘 가장 잘 팔려요. 그죠? 팔다, 팔리다. 이럴 때. 그렇죠? 자, 물건을 팔다, 제품을 팔다. 그런데 제품이 하면 팔리다가 되겠죠.
팔다, 팔리다. 자, 그 다음에 일이 많아요? 네, 휴가를 다녀오느라고, 우리 느라고 배웠죠? 이유나 원인인데 주어가 앞뒤 문장이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유나 변명이나 좀 안 좋은 그런 그 이유나 원인일 때 느라고를 꼭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서나 니까보다는 좀 범위가 쓸 수 있는 그것이 좀 작아요. 적다고 하죠. 그런데 확실하게 이유나 원인이 확실하게 있는 것. 그 다음에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같은 사람일 때는 느라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휴가를 다녀온 사람도 나. 일이 많이 어떻게 한 사람도 나예요. 그러면 일이 많아요? 하고 네 했어요. 많다라는 걸 나와야죠. 그럼 일이 많이 어때요? 휴가를 갔다 오면 그 휴가를 간 날, 그날에 일을 못하니까 일이 계속 뒤로 어때요? 밀리는 거죠. 그래서 밀렸어요가 됩니다. 그래서 밀다, 밀리다. 우리가 문을 이렇게 당겨서 여는 문이 있고 이렇게 밀어서 여는 문이 있죠. 문을 밀다. 그러면 문을 밀다니까 문이 하면 밀리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이 많아요? 네, 휴가를 다녀오느라고 일이 많이 밀렸어요. 가 되죠. 자, 그 다음 기는 어떤 동사가 있을까요? 전화를 왜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에요. 전화가 저절로 전화 혼자 저절로라는 건 자동으로라는 뜻입니다. 오토매틱. 그죠? 자동으로 끊었어요. 끊기다가 되죠. 그러니까 끊겼어요가 됩니다. 여기에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읔이 된다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끄는 건 사람이 전화를 끊다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요, 나는 안 끊었는데 전화가 혼자 끊겼어요. 그럴 때 끊기다가 되죠. 그 다음 많이 피곤한가 봐요. 네, 어젯밤에 영화를 보느라고. 느라고가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 요거 생각 안 하고 영화를 봤으니까 영화를 보니까 뭐 이렇게 자꾸 하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유나 원인 니까예요. 너무 니까를 좋아해요. 근데 니까가 아무 데나 다 쓰면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영화를 봤어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잤어요. 둘 다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좀 안 좋은, 부정적, 마이너스, 좀 안 좋은 일일 때 잠을 못 잔 거 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에는 느라고 잘 안 써요. 좀 안 좋은 일을 이유 원인을 나타낼 때 느라고를 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영화를 보느라고 잠을 못 자서 눈이 자꾸 졸리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눈이 졸리다라는 말은 안 쓰죠. 자, 우리가 자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눈을 뜨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는 눈을 감다가 됩니다. 그렇죠? 눈을 감다. 잠을 자려면 눈을 감아야죠. 눈 뜨고 자는 사람 있어요? 무서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눈을 감다, 눈이 하면은 기니까 감기다가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서 눈이 자꾸 감기네요. 요걸 안 하면 요 표현 그대로 쓰려면 잠을 못 자서 졸리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졸리다. 그렇죠? 그래서 감다, 감기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토픽의 형태대로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죠. 토픽의 형태는 이렇게 네 가지 보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동사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듣다가 되는 거죠. 듣다. 그런데 잘 안 들려요가 되겠죠. 그런데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하니까 좀 더 크게 말하는 이유 왜 잘 안 들려서 그죠? 여기는 잘 안 들리느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뒤에 크게 말하는 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라고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들려서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요거 이상해요. 잘 안 듣다가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니까가 됩니다.
어서보다 여기서는 니까가 돼요. 왜 어서는 안 돼요? 아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때는 어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서와 니까는 아주 많이 쓰는 이유 연결 표현인데 쓸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서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같이 갑시다 이런 거, 그건 권유라고 하죠. 같이 갑시다 이럴 때 쓸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 해볼까요? 자, 배가 고파요. 밥 먹으러 같이 갑시다. 같이 가요 할 때 배고파서 같이 갑시다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해주세요. 같이 갑시다. 이럴 때에는 니까를 쓰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서가 안 된다라는 거 아시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아까 잘 안 들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문법이 어지다예요. 자, 우리가 피동, 이희리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주어가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주어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을이 이가 되고 조사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희리기가 글자 가운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거나 어떤 상황으로 된다라는 어지다예요. 이거는 보통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방법이 요것도 있고, 자, 좋아하다가 있죠. 그 다음에 좋아지다가 있죠. 이렇게. 자, 이 경우에는 형용사였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해요. 그렇죠? 나는 너를 좋아해. 그렇죠? 요거는 동사가 돼요. 그리고 나는 네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처음엔 아니었는데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이럴 때 요거는 동사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거나 어떤 상황이 된다. 1443년에 한글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다예요. 처음에는 없었죠? 그런데 생겼어요. 그렇죠? 만들어지다. 그 사람이 점점 좋아졌어요. 좋아지다가 됩니다. 좋아지다. 처음엔 안 좋았어요. 근데 점점 좋아졌어요. 이렇게 만들었다, 만들다, 만들어지다. 좋다, 좋아지다. 바뀌는 거죠? 이럴 때 어지다를 쓴다라는 거. 그러면 이건 언제 써요? 동사와 형용사에 다 쓸 수 있는데, 자, 동사는 만들다, 만들어지다. 형용사는 좋다에 좋아지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에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 배우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꿈을 이루다가 되죠.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다가 됐어요. 아까 피동처럼. 그렇죠? 약간 이렇게 조사가 바뀌면서 어지다가 들어갔어요. 이럴 때는 이희리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예문을 한번 봅시다.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루어졌어요. 배우가 됐다라는 거죠. 자, 책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책을 뭐였어요? 찢다였죠? 사람이 책을 찢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지만 책이 찢어졌어요. 그죠? 책이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책이 찢어지다, 책을 찢다가 됩니다. 그 다음, 도서관에서 책이 없어졌어요. 처음에 책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때 아오지다를 쓰는 겁니다. 찢다, 찢어지다. 이루다, 이루어지다, 없다, 없어지다. 네. 그 다음에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느끼다. 그런데 마음이 하고 마음이 주어가 되면 그렇죠? 느껴지다를 쓰셔야 됩니다. 엄마의 마음이 느껴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희리기를 쓸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아어지다를 쓴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전화를 왜 안 받았어요? 배터리가 없어서. 그죠? 배터리가. 그죠? 없어서 전화기가 어떻게 해요? 뭘 써야 돼요? 꺼졌어요. 그죠? 꺼지다. 자, 전화기를 끄다죠. 이게 그 기본적인 기본형 동사죠. 끄다. 그런데 전화기가 하면서 꺼지다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어지다가 나올 때는 을을이었던 조사가 이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을은 목적어일 때죠. 목적어일 때. 그런데 이가는 언제 쓰는 조사? 주어. 주어에만 쓰는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화를 끄다, 전화기를 끄다, 전화기가 꺼지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한국어는 조사를 빼도 돼요?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조사를 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어요. 잠 자요. 우리가 초급에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면 중급 고급으로 와서도 조사를 빼요. 그러면 절대로 좋은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조사는 꼭 넣어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누가 유리창을 깼어요? 유리창을 깼어요. 막 깨졌어요. 그렇죠? 갑자기 공이 날아와서 유리창이, 요거는 유리창이에요. 창문, 유리로 되어 있는 거죠. 창이, 창을, 그러면 금방 제가 얘기했죠? 깨졌어요. 그렇죠? 창이 깨졌어요. 자, 그러면 유리창을 깨다. 내가, 아이가 유리창을 깨다예요. 그런데 자, 갑자기 공이 날아와서 유리창이 깨지다예요. 피동처럼 이가 되면서 아어지다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이히리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아어지다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히리기는 동사에만 들어갔죠. 그래서 형용사를 만들 경우에 형용사를 이렇게 피동처럼 쓸 때, 그럴 때 아어지다를 쓴다라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오늘 회식은 어디에서 해요? 회사 근처 일식집, 일식. 일본 음식, 그렇죠? 한국 음식은요, 한식집. 중국 음식은 중식집이라고 잘 안 해요. 중국집이라고 얘기해요. 재밌죠? 그래서 일본집 이렇게 안 하죠. 일본집은 그냥 일본 스타일의 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음식이에요. 근데 중국 음식은 중식집이라고 왜 안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중식이라는 말은 점심이에요. 점심이란 말로 많이 쓰기 때문에 중국 음식을 중식, 물론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게를 이야기할 때, 식당을 이야기할 때는 중국집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쓰기가 좀 좋겠죠? 그래서 일식집으로 할까요? 중국집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중식집으로 할까요? 하면은 좀 이상합니다. 많이 안 써요. 회사 근처 일식집으로 정해졌어요. 그죠? 일식집으로 정해지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통 어디로 정해지다 방향이 돼요. 그래서 으로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의견이 정해졌어요. 이가 들어가니까 정해지다가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하고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아니라 으로가 나온 거예요. 그죠? 오늘 회식은 아시죠? 많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술을 마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회식을 참 좋아해요. 그렇죠? 같이 어울려서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런 회식 문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회사 근처 일식집으로 정해졌어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정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했어요. 그래서 정해졌어요를 쓰는 거죠. 그 다음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어제 새로 산 책이 어떻게 하면 기분이 안 좋을까요? 책을 하면 잃어버리다를 했을 텐데 책이 하니까 찢어지다를 쓰는 거죠. 다른 뭐 좋은 동사가 있으면 그걸 써도 되지만 자, 여기는 찢어지다를 썼어요. 그래서 어제 새로 샀는데
책이 찢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나쁘겠죠. 너무 속상하죠. 속이 상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어제 새로 책을 샀는데 찢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어제 새로 산 책이 찢어졌어요. 누가? 몰라요. 아니면 뭐 동생이 찢었어요. 이렇게 돼도 되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찢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책이가 바로 주어가 된 거죠. 책.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감기는 다 나았어요? 아니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어서 그런지는 뭐예요? 자, 요게 없으면 날씨가 추워서 춥기 때문에 이유나 원인이 돼서 감기에 걸린 거죠. 그런데 그런지가 붙으면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런 문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날씨가 추워서 감기가 걸렸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감기는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감기가 걸린 거죠. 근데 추워서 그런지 감기가 더 뭐예요? 아니요 했으니까 더 심하다를 써야겠죠. 심하다, 나빠지다예요. 심하다는. 그러니까 기본형 나쁘다였죠. 형용사인데 나빠지다가 됐죠. 이걸로 바꿨어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감기가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감기가 나쁘다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증상, 그렇죠? 우리가 아플 때 증세나 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세가 더 나빠졌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비슷한 뜻이에요 했다고 감기가 더 나빠졌어요 하면 안 됩니다. 감기 걸린 그 증상이 더 나빠졌어요가 됩니다. 그것이 심해지다예요. 심하다, 심해지다. 네, 그러면 토픽의 형태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1, 2, 3, 4 보기 중에서 고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쉽죠. 빈칸에 알맞는 말 넣는 것보다. 자, 한글은 1443년에 만들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한글이 만들어지다가 되죠. 한글을 하면 만들다죠. 무엇을 만들다. 요리를 만들다. 아니면 뭐 작품을 만들다. 그렇죠? 누가? 사람이. 그런데 그 만드는 그것,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한글이 만들어지답니다. 그런데 여기 왜 한글 은을 썼어요? 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의 사실을 강조할 때 아니면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럴 때 은는을 좀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할 때 제가 천성옥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는 처음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럴 때는 저는 천성옥입니다. 은는을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거는 고급 학생들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언제 강의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한글이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로 썼어요. 한글이 1443년에 만들어졌다죠. 그래서 만들 뻔했다, 만들만 했다는 편이다. 자, 만들 뻔하다, 을 뻔하다는 뭐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그것과 가깝게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100%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만들었죠. 을 뻔하다는 쓸 수 없어요. 그죠? 넘어져서 계단에서 이렇게 굴러서 넘어질 뻔했어요.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어요. 죽지 않았지만 그렇게 쓸 때. 그러니까 이거 안 되죠. 을만하다, 그럴만하다, 괜찮다, 좋다 이럴 때 그 집 식당 음식이 어때요? 먹을만해요. 그렇죠? 그런데 을만하다 안 되죠. 는 편이다. 그런 쪽이다라는 거죠. 나는 조용한 편이에요. 성격이 조용한 편이에요. 아니면 성격이 활발한 편이에요. 이렇게 할 때 는 편이다.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죠. 만들어지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있다가 돼요. 어있다는 뭐예요? 어떤 동작이 끝나고 거기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있다가 됩니다. 탁자에 꽃병이 놓여 있어요. 꽃병이 놓여 있어요. 테이블에.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그렇죠? 열다, 열리다. 그렇죠? 문을 열다, 문이 열리다. 피동 표현인데 여기에 있다까지 두 가지의 문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열려 있다가 되죠. 편의점은 24시간 열어요, 열려 있어요. 열어요는 이제 초급이니까. 열려 있어요를 써야겠죠? 네. 그러면 요거는 동사에만 쓸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 행동, 움직임, 그 상황, 상태. 그죠? 놓다, 놓여 있다. 그죠? 그래서 동사에만 쓸 수 있다라는 거. 형용사는 쓸 수 없습니다. 좋아 있다 쓸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봅시다. 음식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는 남았어요. 음식이 남았어요. 다 안 먹었어요. 근데 남아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남은 그 상태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럴 때 씁니다. 그래서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를 써도 되지만 남아 있어요를 쓰면 많이 남아 있다 그 상태가 계속된다. 조금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기차가 지금 역에 서 있어요. 기차가 지금 서 있어요. 기차가 섰어요는 가다가 스탑, 멈춤이죠. 멈추다. 그런데 서 있어요. 서 있는 그 상황이 계속돼요. 그렇죠? 아시겠죠? 옷장에 옷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걸려 있어요. 그 상태가 계속돼요. 그렇죠? 옷장에 옷이 걸려 있어요. 걸리다 피동을 썼는데 걸려 있어요. 거기다 있다까지 같이 쓰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약국이 열려 있어요. 보통은 9시, 8시 일찍 문 닫는 곳도 있고 아니면 늦게까지 그 약국이 열려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근데 편의점 아까 24시간 열려 있는 곳. 그것이 편의점이죠.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높은 산 위에는 봄까지 눈이 어때요? 눈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럼 그건 뭐예요? 쌓이다죠. 그래서 쌓여 있어요가 됩니다. 자,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눈이 없어지죠. 그거는 동사 우리 뭐였어요? 녹다예요. 녹다. 얼음, 아이스크림 녹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흘러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그런데 높은 산 위에는 봄까지 눈이 쌓여 있어요. 녹지 않아요. 그렇죠? 쌓이다, 쌓여 있다가 되죠. 그 다음에 건물 벽에 안내문이 어때요? 벽에 안내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안내문이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붙어 있어요가 되죠. 그렇죠?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붙어 있어요가 되겠죠. 그래서 건물벽에 안내문이 붙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없었는데 지금 붙었어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붙어 있어요. 계속 다르죠.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수업이 끝났는데 답이 나와버렸어요. 학생들이 교실에 아직 수업이 끝났으면 학생들이 집에 가야죠. 그런데 아직 교실에 남아 있어요. 학생들이 교실에 남았어요는 가지 말고 남아요, 남았어요. 이게 돼요. 그런데 남아 있어요는 그 남았어요가 계속됩니다. 그럴 때 있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지속되다, 계속되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가 돼요. 남아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갑 속에 신분증, 나를 알리는 어떤 그런 아이디 카드, 신분증이 어때요? 들어있어요. 지갑에 그러면 돈도 들어있어요. 지갑에 얼마 들어있어요? 이렇게. 얼마 들었어요와 들어있어요는 다릅니다. 들었어요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들어있어요는 그 사실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책상 위에 컴퓨터가 놓여 있어요. 그렇죠? 놓이다, 놓여 있다.
그래서 이히리기가 들어가는 동사에 플러스 더해서 아어 있다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놓여 있어요. 컴퓨터가 놓였어요는 없었는데 놓였어요. 근데 놓여 있어요는 놓였어요 상태가 계속. 아시겠죠? 그러면 토픽의 형태로 풀어보면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갔는데 문이 닫다예요. 그러면 근데 문을 닫다죠. 근데 문이 하면 어떻게 해요? 히가 들어가죠. 문이 닫히다가 돼요. 그래서 기본형은 닫히다를 써서 자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치가 발음이 돼요. 닫히다 아까 했었죠. 그래서 닫히다 그냥 돌아왔다. 그냥 돌아온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서를 쓰면 됩니다. 그죠? 일반적인 이유나 원인에는 어서를 써요. 근데 어서를 못 쓰는 거 언제? 뭐 요청할 때 해주세요. 같이 가자. 이럴 때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닫혀 있어서 닫혔어서 이렇게 안 써요. 닫혔어서 이상해요. 어서에는 닫혔어서 먹었어서 과거형을 쓸 수 없다라는 것도 아시죠? 어서다 니까의 그런 그 쓰는 활용법은 굉장히 좀 뭐가 기억해야 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서니까가 쉬운 것 같지만 잘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서는 과거형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닫혔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닫혀 있어서는 돼요. 아시겠죠? 아어 있다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 현재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의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닫혀 있다. 문이 닫혀 있는 그 상태가 계속 된다죠. 그래서 닫혀 있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닫을 텐데 이건 추측이잖아요. 문을 닫을 텐데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문을 닫는 데다가 돼야 돼요. 여기도 문을 닫기는 하지만이 돼야 돼요. 이거는 다 기본형은 전부 닫다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닫히다예요. 이가 들어가고. 그렇죠? 조사가 그래서 피동이나 아어지다나 어있다에는 조사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있는 조사가. 그래서 그걸 안 쓰면 굉장히 문장이 이상해져요. 어색하다는 표현 아시죠? 이상해져요. 아시겠죠? 이상하다, 이상해지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쇼핑을 하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문이 닫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영업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닫혀 있어서라는 아어 있다, 계속 되다라는 상태를 써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중급에서 정말 중요한 산을 하나 넘었어요. 피동. 우리가 사동을 배웠고 피동을 배웠어요. 사동은 이히리기 우추까지. 사동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 그렇죠? 주어가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 그런데 피동은 주어가 당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조사가 바뀐다라는 거. 다음에 어지다.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어지다. 변화하다. 그 다음 어있다는 그 상태가 계속되다. 기억하시죠? 네. 복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습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듣고 끝, 다음에 틀려요. 아시겠죠? 자, 이히리기. 이, 보이다. 보다, 보이다. 팔다, 팔리다. 그렇죠? 리을이 들어가는 건 리만 들어가면 되니까 쉬워요. 그렇죠? 팔리다. 멀리 산이 보여요. 산을 보아요. 그렇죠? 근데 산이 보여요. 물건을 팔아요. 물건이 팔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어지다. 한글은 1343년에 만들어졌어요. 이히리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아어지다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히리기는 동사에만 쓸 수 있는데 아어지다는 형용사에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은 1343년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었어요 하면 앞에가 바뀌어야죠.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글을 만드는 그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상태가 계속 이어져요. 계속돼요. 어있다.
그죠?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어요. 요거는 동사에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동사를 활용하는 방법, 형용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책상에 책이 놓여 있어요. 책, 기본형은 책을 놓다죠. 놓다. 그런데 책이 하면 이 사이에 이가 들어가는 거죠. 책이 놓이다. 거기에 더하기 해서 있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두 개의 문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에 많이 써요. 왜? 피동의 동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깨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이희릭이 네 가지로 바꿀 수 있는 동사의 피동, 그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어지다,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요걸 쓸 수 없을 때 어지다를 쓴다는 거, 형용사에도 쓴다는 거. 있다, 그 상황이 계속 된다라는 거, 동사에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피동과 어지다, 있다, 피동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